사실 지금의 이 현재 3일장의 모습들은 고인을 추모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고 유족들이 위로받는 모습도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장례 시장 자체가 뒷돈과 리베이트로 점철이 돼 있고 굉장히 많은 이 바가지와 그다음에 수고비 요구, 노잣돈 이런 것들이 이 장례 지도사들, 장례 시장의 장례 지도사들의 수익 구조가 되는 거죠. 아직도 수많은 검은 돈들이 장례식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것들은 결국 유족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거죠. 오로지 돈만 보고 있는 그런 장례, 상조업계에 비하면 훨씬 더 가치 있고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장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채비 장례는 대한민국 장례의 미래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드루 협동조합에서 장례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태호라고 합니다. 한겨레드루 협동조합은 제가 한겨레드루 협동조합이 창립할 때부터 같이 이제 준비하고 창립하게 된 창립 멤버인데요. 사실 상조회사를 그만두고 더 이상 이제 상조일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한겨레드루를 준비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좀 괜찮은 상조회사를 소비자 중심의 좋은 상조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그냥 처음에는 좀 시작하실 때 도와드린다는 생각으로 같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2년이 닿아서 지금 벌써 10년이 넘게 계속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사실 예전에 우리 그 공동체가 살아 있을 때 장례식에서 호상의 역할을 하던 분의 역할을 한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서비스화돼서 그런 직업이 생겨난 거고 장례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장지에 갔다 돌아오는 마지막까지 각종 절차나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 유족 케어 그다음에 고인에 대한 이제 존엄한 이제 마무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주는 그런 이제 전문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례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었던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아직도 가장 힘든 일은 그 슬픔에 빠진 유족들의 감정을 제가 어루만져 줘야 된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이 장례라는 3일간의 의식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그거를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장례 지도사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힘들어하는 유족들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하면서 잘 진행을 하는 것 그거는 지금도 계속해서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3번의 장례를 치러드린 상가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그 고인의 따님이셨던 이제 큰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던 그런 집이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이제 어머니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3번의 장례를 한꺼번에 치러드렸던 그 가족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사실 그 3번의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 지도사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 사정들이 있었지만 사실 장례식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유족들이 고인과 제대로 이별하고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비극적인 상황들이 발생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 지도사가 장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례 시간에서 어떻게 하면 유족들과 그 다음에 고인과의
시간을 의미 있게 가져가고 그리고 유족들이 충분히 애도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했던 그런 장례였습니다. 장례식의 핵심은 추모와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그 다음에 유족이 위로받을 수 있는 장례. 사실 지금의 이 현재 3일장의 모습들은 고인을 추모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고 유족들이 위로받는 모습도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손님 중심, 손님을 치르는데 중점이 되는 그런 장례식이고 보여지는 모습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장례식의 본질이 많이 빠져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장례 서비스의 역할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장례 지도사들이 비슷한 대답을 하실 건데요.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유족분들이 고마움을 표시를 할 때,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수고비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해 주실 때, 아버님 잘 모셔주셔서 고맙고, 또는 이제 이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님께서 본인의 배우자를 잘 마지막을 잘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이렇게 손잡고 고맙다는 말씀 해주실 때, 그럴 때가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 장례 상조 일을 시작을 할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급여가 처음에 제가 일 시작할 때 급여가 80만 원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 달에 장례 지도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최소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씩 벌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워낙에 이 장례 시장 자체가 뒷돈과 리베이트로 점철이 돼 있고 굉장히 많은 이 바가지와 그다음에 수고비 요구, 노잣돈 이런 것들이 이 장례 지도사들, 장례 시장의 장례 지도사들의 수익 구조가 되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요. 근데 과연 이게 장례 지도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까?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시장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상조회사들이 장례 지도사에게 급여를 80만 원밖에 안 주니 장례 지도사들은 당연히 다른 데서 수입을 창출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뒷돈 리베이트 구조가 끊임이 없는 거죠. 끊임이 없이 계속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검은 돈들이 장례식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것들은 결국 유족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장례 시장의 구조가 아직도 심각하고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가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조합이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워낙에 상업화된 이 상조 장례 시장의 대안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족 중심으로, 조합원 중심으로 이제 가격을 책정을 하고 합리적으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만 가지고는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는 장례를 치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족들이 위로받는 장례를 치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왔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한겨레 둘의 장례 서비스에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상업적인 오로지 돈만 보고 있는 그런 장례 상조 업계에 비하면 훨씬 더 가치 있고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장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채비 장례는 대한민국 장례의 미래다. 채비 추모 장례는 고인이 중심이 되는 장례입니다. 지금 현재의 장례식에서 고인에 대한 추모, 고인에 대한 추억과 그런 이제 시간들이 너무 부족한데,
채비 장례는 온전히 고인이 중심이 되고 고인과의 추억을 나누고 가까운 분들의 위로를 받는 고인 중심의 이제 미래지향적인 장례